소방관이라는 이름에 무거운 옷을 이제 막 입은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충남 천안시. 이곳엔 소방관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충청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소방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충청권 신임 소방사 156명이 뜨거운 여름 15주간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처음은 언제나 서툴기만 합니다. 제가 자, 열 맞춰. 자, 열 맞춰. 자, 개인 장. 이제 야외 훈련 2주차에 돌입한 신임 소방사들. 이곳에선 소방서에 배치받기 전 현장에 필요한 실전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옆에 따위 마찬가지. 헬멧 밑에 따라. 헬멧 밑에. 잠겨 있나 확인하고, 바이패스 잠겨 있나 확인하고, 바이패스 확인하고. 연기로 가득한 화재 현장에 진입해 무사히 빠져나오는 농연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실제 화재 현장과 같은 체감을 위해 진짜 불이 투입됩니다. 이럴 거 생각 나와서 불이 나오면 돼. 양압됐어? 예, 양압됐습니다. 양압됐어? 저랑 내일 전투가 자고. 처음 하는 실제 훈련, 각오가 남다릅니다. 처음이지만 뭐 이제 앞에 인원들, 팀원 호흡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합니다. 공격기를 봐가지고 장애물 확인해주고. 손도 천천히 뒤 따라 들어가면 출발합니다. 안으로 들어. 문제 있으면 두드리라고, 알겠지? 네. 짙은 연기로 사방은 이미 암흑천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조심스럽게 전진합니다. 시야가 좁은 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동료뿐. 이 훈련은 무엇보다 교육생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출구에 다다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뒤따르던 동료들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자의 구출만큼 소방관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첫 임무를 완수해냈네요. 직접 현장에 들어가 본 소감은 어떤가요? 막상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게 공기호흡기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두렵기도 했지만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하니까 앞에 있는 동기 믿으면서 따라가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한편 훈련탑 맞은편에선 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이 한창입니다. 여름철 특히 자주 발생한다는 자동차 화재. 실제로도 자주 접하는 화재이다 보니 필수로 하는 훈련이랍니다.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자동차 화재를 가상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전술. 화재 진압에도 나름의 순서와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갑자기 열면 불길이 나오겠지? 자, 조금 열 때, 자, 물 방사할 거야, 주사할 거야, 자, 세게 해서 같이 분무로. 자. 이렇게 신임 소방사들은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몸에 익혀 나갑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어느덧 점심시간. 충청 소방학교 신임 소방사들에겐 밥을 먹으러 가는 길도 훈련의 연속입니다. 뙤약볕 아래 1km를 걸어갑니다. 이거 다 훈련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죠? 맨날 편한 거 찾고 편한 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힘들게 밥도 먹어보고 밥 먹고 힘들게 걸어보고 그래야 하루하루 제가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입맛이 없어지는 계절이라던데 식당을 찾은 신임 소방사들에겐 영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훈련이 고됐던 만큼 밥맛도 꿀맛이겠죠. 오랜 군대 생활로 훈련 후에 먹는 식사가 익숙한 근수 씨도 밥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내가 이런 수업 할 때보다는 이제 훈련하고서 나와서 먹는 밥맛 훨씬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전사 제대 후 합기도 사범 등 다양한 일을 해왔다는 근수 씨. 군대 선배의 권유로 선택한 소방관의 길이지만 이젠 온전히 근수 씨의 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식당 한켠 여자 교육생들도 보입니다. 동기들 사이에 유난히 웃음이 많은 수인 씨. 이 시간이 그저 즐거운가 보네요. 되게 받고 싶었던 훈련인데 이렇게 열심히 받고 땀 흘리고 먹으니까 동기들과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겪은 교통사고 이후 줄곧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수인 씨.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이뤄낸 소방관이라는 이름. 자부심 만큼 하루하루 책임감도 커진답니다. 꿀맛 같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이 날씨에 20kg가 넘는 방화복까지 착용하니 이미 체감 온도는 50도.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안전을 위해선 벗을 수 없습니다. 발패스 돌리면 되잖아. 다 돌렸어? 아직은 모든 게 서툴기만 한 신임 소방사들. 훈련기 채널 확인! 그만하게.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전 꼼꼼히 안전장비를 점검합니다. 안전장비가 소방관들의 목숨은 물론 현장 상황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이면은 방송할 때 거의 안 나갑니다. 이번 훈련은 지하층 화재 진압 훈련인데요. 지하에 한 명이 이제 쓰러져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지금 지상층입니다. 지상층에서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에 있는 겁니다. 안전 보조 역할 해주고 3번은 3번은 내려옵니다. 화재 발생 시 현장 파악이 어려워 가장 위험한 화재로 꼽힌다는 지하층 화재. 구조 대상을 찾아서 안전히 밖으로 옮기면 임무 완료입니다. 얼굴부터 어깨, 손, 몸통, 발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요상 확인. 고정물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에 가서 라이트 라인을 걸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 조작 발견. 요구 조작 상태 이상, 의식 이상. 서로가 이쪽 팔목을 잡고 팔목을 잡아줍니다. 일어섭니다. 일어서. 앞으로 1번원이 인도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마스크가 지금 씌워져 있으니까 마스크가 벗겨지지 않고 장애물이 걸리지 않도록. 소방관들에게 지어진 생명의 무게가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꿉니다. 들고서 다리를 밑으로 향하게. 뒤로. 1번은 뒤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인가 있으면 알려주면서 내려갑니다. 단 몇 분이었을 뿐인데 근수 씨의 얼굴은 온통 땀범벅.
달아오른 얼굴과 표정이 많은 걸 말해주네요. 1번 이상무! 2번 이상무! 3번 이상무! 이상무 확인! 아, 3번원. 예, 3번. 사랑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렸어? 앞으로 내리지 말라고 했지?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이 넘어섰습니다. 그죠? 예. 15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15분 안에. 네, 알겠습니다.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네, 위치로. 최선을 다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일단은 매뉴얼을 잘 진짜 숙지를 진짜 제가 아무 상황에서도 이제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팀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지가 않아 갖고 이번에 좀 지금 아쉽게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패스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무조건 이상 없게 패스하도록.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하지만 신임 소방사들에겐 매일 매 순간이 훈련의 연속입니다. 야외 훈련장에선 지옥 훈련과 맞먹는다는 기초 체력 훈련이 한창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력.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악으로 버텨봅니다. 버텨! 무릎 펴! 버티라고! 건장한 남자 교육생에게도 견디기 힘든 체력 훈련. 여자 교육생이라고 봐주는 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가장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체력 훈련이군요. 예,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그러면 뭐 여자 훈련생이라고 그래갖고 교육생이라고 특별히 배려할 게 있나 봐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여자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불이 났다고 해서 불이 약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정신 차릴 거야. 예! 이러고 돌아. 전방에 힘차는 성 3초간 발사! 소방관 시험만 통과하면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네요. 매일 고된 훈련으로 지치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뛰고 싶은 게 신임 소방사들의 바람입니다. 아, 당연히 체력적으로 이렇게 많이 훈련도 해야 되고 쉬운 일 아니죠. 아니 내가 왜 이 힘든 소방관이 되려고 하나 후회. 아, 전혀요. 몸은 사실 힘들지만 마음만은 진짜 행복합니다. 되게 이렇게 땀 흘려서 제가 이렇게 훈련 받고 나가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 받은 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이제 소방관들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저희는 항상 체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도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뭐 주는 거예요? 아, 비타민 C. 비타민 C. 네. 아, 저기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예, 그렇죠. 땀도 많이 흘려. 배려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예, 줬다 뺏었다 합니다. 지옥 같던 기초 체력 훈련이 끝나고 본격적인 소방호수 전개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럼 던지면서 요거는 잡고 있고 요 밑에는 풀면 되겠지. 소방호수 전개. 아직 모든 것이 서툰 교육생들을 위해 먼저 교관이 시범을 보이는데요. 과연 신임 소방사들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째 굴러가는 모양이 영 시원찮네요. 이런 수인 씨도 마음처럼 안 가는 호수 때문에 애를 먹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훈련에 임하는데요. 소방호수를 자유자재로 굴릴 때쯤이면 베테랑 소방관이 돼 있겠죠? 소방호수 전개 및 회수 실시 완료!
마지막까지 아쉽게 실수를 하고만 수인 씨를 위해 동기 은영 씨가 나섰습니다.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되짚어 보는데요. 함께 하다 보면 혼자 연습할 때보다 더 잘 외워진다는군요. 다 암컷분까지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한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하는 중입니다. 아, 이 소방관은 그 우애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가족보다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서로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 네. 제가 챙김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 훈련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했던 방화복 정리를 위해 훈련탑으로 향합니다. 현장에선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방화복.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나를 지켜줄 귀중한 옷인 만큼 소중히 정리해둡니다. 옷걸이 또 있어요? 아니 옷걸이 저기. 그날 저녁. 하루 종일 훈련을 받느라 지칠 법도 한데 휴식 시간에도 운동이 한창입니다. 생활관 지하에 있는 체력 단련실도 매일 이 시간이 되면 체력 훈련을 하려는 교육생들로 가득 찬다는데요. 나중에 저희 소방관 활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체력이 좋은 게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틈날 때마다 운동을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이분들을 보니 실감이 나네요. 언제 어떤 화재 현장이든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나가야 하는 소방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도록 매일 고강도 훈련을 한답니다. 더위에 계속된 훈련으로 지친 하루지만 실제 화재 현장은 이보다 더 뜨겁고 힘들 걸 알기에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실무에 투입돼갖고 더 진짜 안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요구 조절을 구출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면은 뭐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로 체력이 일단 일본에 진짜 시간 있을 때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방 화이팅! 화이팅! 다음 날. 전방에 2차 함성 3초간 발사! 뒤로 돌아! 이곳에선 매일 있는 일상. 아침 운동으로 밤새 잠들었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요. 틈틈이 해두는 이 운동들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소방관이라는 이름을 단 지 이제 겨우 2달. 소방관이다! 네, 소방관이다! 몇 소까지 소방관이다! 몇 소까지 소방관이다! 막연했던 소방관의 세계가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훈련에 앞서 반드시 한다는 기초체력 훈련 구봉. 오늘은 소방학교 인근에 자리한 태조산으로 향합니다. 진짜 소방관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156명의 신임 소방사들. 사실은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이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내일 누군가를 구하는 힘이 된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위험 속으로 가장 먼저 달려들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소방관. 뜨거운 태양도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순 없습니다. 강한 체력이 있어야 강한 정신이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 현장에서 구급 현장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내려면 강한 체력이 요구가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지금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땀은 앞으로 현장에서 흘릴 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많은 교육생들 사이에 유난히 목소리가 큰 41살의 김현복 교육생. 이번 교육생들 중 가장 연장자입니다. 따라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신없이 몰아친 체력 훈련. 그래도 근수 씨는 마냥 즐거운 모양입니다. 앞에 보면서 왔지. 그런데 이들은 왜 이 힘들고 고된 직업인 소방관이 됐을까요? 화이팅! 일단 좀 보람차고 이제 TV에서나 이제 뉴스에서 보는 소방관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이제 명예롭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하는 일이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좀 의미가 많지만 제가 일생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렸을 때도 이제 할머니가 아프실 때 119들의 도움도 받고 해갖고 그게 이제 인상이 깊어서 골든타임을 놓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산을 전력 질주해서 내려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대학교 때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걸 보고선 진학을 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배우다 보니까 여기 길에도 적성도 잘 맞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진짜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거는 힘들고 위험한 건 확실하답니다. 근데 힘들고 위험하지만 이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저는 그리고 또 체력과 인내심 그리고 인성 같은 거 제가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어갖고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구급차를 직접 환자 입장으로 타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저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고 저는 직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마다의 목표와 꿈을 향해 한 계단씩 오르고 있는 신임 소방사들. 앞으로 이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놓일지는 모를 일입니다. 내려가, 다리 탕탕, 내려가. 하강, 하강. 도박, 돌려.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줄 하나의 의지에 내려가야 하는 지금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순 없습니다. 나가, 잘 잡아. 63번 교육생 하강 준비 끝. 목소리 봐, 더 크게. 63번 교육생 하강 준비 끝. 하강. 소방 훈련. 눈앞에 놓인 상황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어갈 수밖에요. 이거 좀 군대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에서 하는 또 방식은 좀 살짝 다른 것 같고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살짝 좀 버벅된 것 같네요. 저희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그 로프를 이용해서 등반하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하강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등반하는 훈련인데 현장에서 비상 탈출 시에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사실 소방관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함께 땀 흘리는 교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특전사를 나오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인명구조사 2급 내지는 저희 충청권에서는 가장 훌륭한 체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교관들이십니다. 훌륭한 선생에게선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법이죠. 실제로 불을 마주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진압해 나갑니다. 이제 구조 대상을 안전하게 밖으로 옮기기만 하면 임무 완료.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약간 처음엔 두려웠는데 막상 불을 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많이 좀 떨렸고 무서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근수 씨가 동기들과 함께 어디론가 나갈 모양이네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이 가능해서 지금 외출하려고. 차까지 몰고 어딜 가는 걸까요? 한편 동기들이 외출 나간 사이 41살의 연복 씨는 아이들과 영상통화가 한창입니다. 여기 아빠 로이 공부하고 있어. 김민지 아빠 뽀뽀. 이제 뽀뽀한 거야? 윙크 해줘 아빠 윙크. 김지산. 팬케이크 맛있게 만들어야 돼. 아빠도 같이 만들까 다음에 가면? 아 알겠어요. 지산이는 아빠한테 할 얘기 없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소방관의 길. 남편을 응원하는 건 역시 아내뿐입니다. 고생한 만큼 보답을 해줘서 고맙고요.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걱정은 되는데 본인이 되게 좋아하고 뿌듯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여요. 여보 사랑해. 와 결혼하고 몇 번째 듣는 얘기냐? 나도 사랑해. 비싸도 아빠가 사줄게. 지산이가 엄마 말 잘 듣고 빠이빠이. 민재 빠이빠이. 지산이도 빠이빠이. 정말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누구에게나 어쨌든 국민들에게 많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일원으로 꼭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연복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한편 외출을 한 근수 씨 일행이 시내의 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자 교육생 동기 중 한 명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생일 파티에 케이크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하나에도 왁자지껄 웃음이 넘치는데요. 고됐던 훈련은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소방학교에서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좀 색다르고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동기분들이 챙겨주셔서. 소방관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 같은 꿈을 가진 동기들이 있어 더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런 자리가 제가 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훈련 힘들었던 걸 다 잊게 만드는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침 해가 밝고 소방학교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훈련탑에선 4인 조법 화재 진압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훈련 시작부터 수인 씨의 이름이 불립니다. 윤수인! 기상! 저요? 아닙니다. 자, 저쪽 앞에 사다리 옆으로 가. 뛰어나가기 무섭게 얼차려를 받기 시작하는 수인 씨. 아니 첫 수업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둘, 셋, 넷. 그래서 제가 수업 듣다가 피곤해서 하품을 한 번 해서 얼차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아직 피곤이 덜 풀렸나 보네요. 겨울에 결빙이 됐을 때 간창을 갖다 급격하게 개방을 하면 그냥 앞으로 쓰러지는 거야. 간창을 잡고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 왜? 소방관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러지면서 쇠골이 나간단 말이야, 쇠골이. 건장한 남성 여럿에게도 만만치 않은 압력. 정확한 지점에 물을 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호수가 빠져버렸습니다. 괜찮을까요? 호수를 놓쳤더라면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호스를 잡았는데 그 반동이 너무 심해갖고 그걸 놓치면 동기들이 다칠 거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꼭 잡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제 위치였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임무를 다 한 거죠. 반창 보조의 임무로서 충실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탑 한쪽에는 소방관의 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앞으로 좀 만능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속에서도 제 역량을 최대한 펼쳐서 불러주시는 분에게 믿음직스러운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기가 6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기들이나 이런 신고도 많이 받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저희 아기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저희 뭐 남편이나 식구들 모두에게도 안전한 엄마가 되어 있는 그런 소방관으로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연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모두에게도 떳떳한 가족이나 모두 국민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사람 많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베테랑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구하고 제가 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진짜 많이 구하고 제가 확실히 앞장서서 나갈 수 있을 그렇게 체력을 또 강인하게 만들고. 주말 외출을 나가는 날,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교육생들이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시끌벅적했던 소방학교도 이틀 동안은 조용하겠네요. 그런데 주말이라 고향을 찾은 근수 씨가 어찌된 일인지 가스통을 나르고 있는데요. 평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훈련에 체력 단련을 하느라 쉬고 싶을 법도 한데 근수 씨에겐 이게 일상입니다. 제가 도와주면 안 돼갖고 이 또 가스통이 또 가볍지가 않아서 아버지가 좀 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아버지를 위해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돕는다는 근수 씨. 근수 씨 부모님은 이런 아들이 있어 든든하시겠어요. 건강하고 봉사적인 마음으로 잘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은? 그럼요. 뭐 같은 내용인데 진짜 참 소방관으로서의 어떤 긍지 또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그대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편 수인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에 나섰습니다. 고마워. 그래 나도 챙겨줘. 그렇지. 안 먹어야지.
꿈을 이뤄낸 수인 씨가 가족들은 그저 자랑스럽다는데요. 누나가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진짜 머리털 빠져가면서까지 공부했거든요. 근데 막 시험 또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하다가 결국에 되니까 자랑스럽죠. 자기가 행복하면서 해야 되는 그 일에 종사하길 바라는데 얘가 적성도 맞고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일이라 제가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또 기뻐요. 좋은 직장 잡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평생 직장이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축하한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그녀가 잘 해낼 걸 알기에 걱정보단 응원을 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사람도 많이 살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부부 분야에서 베테랑이 되어서 열심히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신임 소방사들은 꿈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담금질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숙달 되면은 쉽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어? 맞습니다. 너 확실히 안 해? 맞습니다. 잘했어. 예. 열심히 완료. 야 이것도 봐봐. 이렇게 가다니까? 아직은 미숙한 것도 서툰 것도 많지만 가슴속의 뜨거운 열정만큼은 진짜 소방관인 156명의 신임 소방사들. 되게 뿌듯하고 가슴 벅찬데 일단은 집중해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방관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오늘 흘린 값진 땀방울이 내일 수많은 이들을 위험에서 구해낼 테니까요. 충청소방학교는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을 통해서 충청권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대들을 응원합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 밤나무로 넓게 펼쳐진 이곳에도 9월이 찾아왔습니다. 조롱조롱 매달린 밤송이들과 이제는 나무에 달려있기도 힘들 만큼 무거워져 떨어진 밤송이들이 계절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가을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로지 밤에만 정성을 쏟아부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절대 여기다 제초제 안 쓰고 지금 한 7년 됐어요. 제초제 안 쓰고 이거 예측기로 깎는 거예요. 2번 깎고요. 1년에. 이제 초여름에 깎고 밤젖을 임박해서 깎고 그렇게 해서 이 소독약을 저소독약 항공방제를 아니에요. 이 산에는. 왜냐면 뭐 껍질 있고 또 속겹살 있고 그래서 뭐 저기다고 해도 암만 해도 스며들잖아.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소독. 이게 소독이 저소독. 이게 저기 항공방제는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만나루 그 친환경 그 인증 마크를 얻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밤농장으로 시집을 온 지도 언 43년.
이제는 내 자식 같은 밤을 위해 손수 자초도 배워주고 저소득을 해준 지 어느덧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아무 탈 없이 잘 연그러주는 밤을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뿌듯하기만 하다고요. 이물 같은 게 들으려고 밤이 수분을 흡수하니까 혈압이 나오겠어. 밤이 익어갈수록 덩달아 행복해지는 곳. 내고장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밤하면 쉽게 떠오르는 곳. 바로 충남 공주시입니다. 공주에서 밤만 재배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질 좋은 공주밤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은호, 김유리 부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들이 만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알밤빵. 이름만 알밤빵이 아닌 진짜 알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밤알이 씹히게끔 으깨서 앙금을 만듭니다. 젊은 시절 제과제빵 일을 하다 만난 두 사람은 지금은 제과 제조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도 처음 시작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패기로 무작정 덤벼들었던 제과점 운영.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쓴소리도 들어가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그 시기는 아무리 적응하려 해도 적응이 되지 않았죠.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닥 꺼요. 노른자만 칠해서. 그런 부부에게 7년 전 공주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 같은 데 가면, 통영 시장에 가면 횟집 다음으로 많은 게 통영 꿀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주도 밤이 유명하니까 이제 밤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게 널리 알려지면 이제 제과점보다는 이렇게 밤빵을 만드는 업체가 저희 말고도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도 살릴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베타로 이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제조업 쪽으로 방향을 넓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주밤을 애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마음이 쭉 이어져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죠. 이를테면 인위적으로 단맛을 내는 대신 밤이 가지고 있는 당도로 단맛을 만들어내듯 말이죠. 황남빵이나 이런 통영 꿀빵은 설탕으로 하잖아요. 설탕으로 그러니까 좀 강한 맛을 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연유로 강한 맛보다는 부드러운 맛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조미료를 넣은 거와 안 넣은 거의 차이예요. 조미료를 넣은 거는 처음에 먹을 때는 강한 맛이 나지만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거는 조미료를 안 넣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강한 맛은 안 나지만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드셔도 거부감이 없죠. 아이고 높아보고 싶은. 아이고 왜 이렇게 높냐. 서남이가 언제 다 내린대야. 이제는 제법 사람들이 공주밤빵을 알아주지만
처음에 밤빵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애를 먹었던 적이 있다는데요. 그러다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공주 휴게소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나서 2년 정도는 판매를 하지 못했었다는데요. 지금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밤빵을 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밤빵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했다는 게 그 이유죠. 그래서 어딜 가든 팔아준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공주시와 협력해 만든 밤빵이라고는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주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방황만 하고 있던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인들이 휴게소에서 밤빵을 알리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조언을 해서 시작한 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죠. 처음엔 이렇게 번듯한 가게도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휴게소에 가서 테이블 하나 펼쳐놓고 밤빵을 맛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 사가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지금은 다른 지역 휴게소까지 포함해 매장이 7개로 늘었습니다. 빵은 참 맛이 있다. 또 지역 특산물로 만들다 보니까 다들 관심 갖고 많이 찾아주시긴 하는데 뭐 약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만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 공주 시내에 위치한 제과 본점. 이은호, 김유리 부부가 꾸려가는 가게지만 요즘은 제조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터라 가게 운영에 조금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간혹가다 밤빵을 맛보러 오는 손님들을 위해 빵은 항상 구워놓습니다. 그래, 공주 사는데 우리가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밤 가지고 실제 밤을 사용해서 만든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공상품이 오잖아요. 막 절임, 이게 그 통조림을 해서 이렇게 밤이 와요.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주 밤이 유명한데 공주밤은 전혀 써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밤이 먼저 이렇게 저희 제과 쪽에는 벌써 이렇게 딱 자리 잡힌 상태였고 그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 한번 이 알밤 과자 만들기 시작하면서 밤을 저희가 직접 조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 가지고 밤빵도 만들어 볼까 하고서. 그때 당시엔 통조림으로 된 밤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주 밤빵을 만들게 되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공주밤을 사용하게 되었고 단단하고 달콤하고 아삭한 공주밤 맛을 살려내기 위해 오로지 수작업으로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적은 양의 빵밖에 만들 수 없게 되는데도 말이죠. 그런 숨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더욱더 다양한 밤빵들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공주 밤빵도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공주밤이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한 거죠. 저희도 공주 하면 밤이잖아요. 집에 이제 밥이 흔해요, 좀.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밤빵이에요 하는데 아니면 뭐 군밤도 있고 타 지역 가면은 정말 군밤도 귀하고 밤빵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하는데 지역에서는 어떨 때는 찬밥 시세일 때가 많아요. 이게 밤빵이야? 왜 이렇게 비싸? 왜냐면 저 그냥 주변에 죽기만 하면 되는 게 밤인데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 아까운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분들도 그렇고 많이 계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이제 뭐 큰 게 아니라 이제 면 소재지가 더 많고 더 농사 짓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리 씨의 아버지도 밤 농사를 하셨는데요.
어릴 땐 주변에 흔하게 널린 게 밤이라 관심조차 없었죠. 그러나 이젠 밤에 대해선 모르면 안 되는, 밤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다루기 하는 게 크잖아요. 공주에서 밤농사를 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테죠. 체험하는 사람들은 재밌겠어요. 아, 재밌지 않지. 이렇게까지가 없는데 뭘 재밌어. 알밤이 떨어져야 재밌지. 아, 그래도 애들 체험할 때는 밤 까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밤까시도 알밤으로 떨어지길 바랐던 어머니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 추석 때도 설날에도 그 항상 여기서 시켜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전보다는 확실히 작은 것 같아요, 발이. 달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수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날씨 관계가 제일 크다고 봐야지. 날이 너무 더워서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서늘한 기온에서 밤알이 이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너무 생각지 않게 막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이게 밤알 자체가 크지를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좀 아주 시달려가지고 잘 자라야 되는데 너무 감으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더 힘드신 것 같아. 네, 올해 더 힘들 것 같아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밤은 올해 계속된 무더위에 지친 탓인지 작년보다도 잘 연결지 못했습니다. 속상함도 잠시. 열심히 주운 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크기를 선별하는 기계에 넣으면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통 속에서 밤이 제 크기와 맞는 곳으로 빠져나와 이렇게 알아서 크기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물로 잘 씻어준 뒤 저온 냉장고에서 한 달 동안의 숙성 과정을 거쳐 우리 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 같은 생각은 공주 사람이면 공주 밤을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물건을 뭐 우리나라 농산물을 이용, 뭐 신토불이라고 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공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주 밤이 진짜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길수록 공주 밤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뭐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조금 더 싸다고 다른 밤 이용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희 밤, 우리 밤을 이용해서 또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주 알밤날의 협동조합장 박병열 씨는 하고 있는 다른 일이 많지만 공주밤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인 만큼 조합원들이 공주밤으로 만든 제품과 병열 씨가 직접 연구해서 개발해낸 음료들을 판매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알밤 쉐이크. 알밤을 통째로 넣고 우유와 함께 갈아서 고소함과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또 하나는 밤 라떼인데요. 오랜 연구 끝에 라떼에 들어갈 밤을 제대로 숙성시키는 데 성공. 따뜻한 우유와 함께 섞어주면 그 달달함에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알밤 빙수는 병열 씨를 많이 애태웠던 음식 중 하나죠. 재료의 적절한 배합을 찾지 못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던 중 이름만 알밤 빙수가 아닌 실제 알밤이 들어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과 시원한 얼음과 커다란 알밤의 조화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까지 그가 해내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밤 생산자도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뭐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밤으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밤 활용도가 진짜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솔직히 알밤 쉐이크라든가 알밤 빙수라든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알밤이 소비가 돼야 그만큼 생산자들 좋아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기분을 만들고 싶었어요. 알밤으로 뭐 라떼를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본 베이스를 공주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알밤 쉐이크가 됐다. 그러면 알밤 쉐이크에 들어가는 다이스를 공주에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 어떻겠냐. 그럼 전국에 다 공주 밤맛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밤의 고장 공주답게 밤은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고 밤으로 만든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추세지만 정작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들은 대부분 공주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데요. 기본 재료들을 공주에서 만들어 전국 각지에 공주 밤맛을 알리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의 꿈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공주의 밤을 원료로 전통 음식을 활성화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양조장인데요. 밤 전통주로 외국의 이름 있는 술들을 이기겠다는 큰 포부를 가진 임헌창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헌창 씨는 1997년 양조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99년 밤과 쌀을 이용해 만든 밤 막걸리를 시작으로 전통주 고급화에 앞장서리라 다짐했습니다. 최고의 밤술을 만들기 위해 그는 술을 담그는 당일날 밤을 가져와 깨끗이 세척한 다음 이렇게 커다란 찜기에 밤을 삶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벌써 20년째.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슬슬 꾀를 부릴 때도 될 법한데 그에게선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이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밤술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밤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그 이유였습니다. 밤을 까는데 열악했던 시설이 술에 밤을 많이 넣고 싶었던 그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이 기계가 없으면은 실제 이제 그 요만한 그 통돌이라고 해서 밤을 까는데 그거는 하루에 한 100kg 이상 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밤을 5% 3%밖에 못 쓰는데 이걸로 하면은 하루에 10톤까지 가능하니까 밤을 원료를 한 50% 이상 70%까지 원료를 쓸 수 있어서 이제 여기 그 지역 농가들한테 밤을 많이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한테도 우리가 밤을 많이 쓸 수 있어서 농가들한테 소득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좋은 밤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리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왔다는 헌창 씨. 한국에는 이런 기계가 없어 재료들을 구해 직접 조립해 만들었다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걱정 없이 많은 양의 밤을 술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성이 최고의 밤술을 탄생시킨 거겠죠.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잘 어떻게 요즘 사업은 바쁘셨어요? 아이고 다들 여름이라고 경기가 별로 없지요 뭐. 돈을 많이 버신다고 소문나는데. 아이고 뭔 돈이에요? 사장님이 다 냈지. 아주 여기 앉아서 네네네. 차내 드세요. 쪼어서 이제 기계에다 이제 짜내죠. 그냥 기계로 찐 건데 그냥 소스로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냥 맛이. 그게 잘 쪄졌네요.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이 한 가지 뭐 빵을 만들면 그게 저기 추적제가 있어갖고 우리 알밤 과자 치면은 이제 이 밤은 어디서 샀고 뭐 이런 게 다 인터넷에 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밤이 안 보여도 그러면 그 인터넷에 딱 치면 이게 어디서 밤 사고 이런 아니, 이제 추적이 다 가능하니까. 제품을 잘 만들고 좋은 가격을 받는 그게 우선이지. 이게 이거는 싸르니까 나가지 않으면 그 큰 오산이에요. 하고 또 이 제품이 뭔가가 앞서가고 튀어야 돼요. 그 부여가 굉장히 앞서가서 그 제품이 튀다 보니까 일단 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50% 70%씩 들어가 있다고 제품이. 근데 공주는 그런 제품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들 그냥 이렇게 뭐 흉내만 냈다고 전부 다 이렇게 찔끔 넣고 그러다 보니까 튀질 못해요. 어디 나가도. 그런 제품은 뭔가가 이런 그런 원료를 어떻게 하면 밤을 많이 넣어서 이 소비자들한테 아 이거 우리 제품은 남들보다 몇십 % 더 들어갔다. 그래서 먹고서 알거든. 아 이거는 진짜 원료가 많이 넣어 맛이 틀리구나. 더 비싸게 사간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다들 비슷한 방법으로만 만들고 비슷한 어떻게 하면 원가 줄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마진을 더 많이 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한계가 있다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건 냉장고 안에 딱 써 있어요. 근데도 모르죠. 그냥 저기 다른 타 제품은 막 놔둬도 안 변하잖아요. 근데 저희 건 이제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택배 딱 풀렀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아 괜찮거니 하고서 놔두신 거예요. 일반 그냥 만드신 거 놔놓고 그냥. 그럼 다 하얗게 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이제 그 노하우를 찾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엄청나게 팔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뭐 길다고 해서 제품이 경쟁력 있는 거 아니에요. 짧고 오히려 그게 좀 더 신선하고 그게 또 오히려 그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밤 짜내는 거.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짜내는 거. 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 자신의 노하우도 공유하고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똑 떨어져 나간다고. 응?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제품이 설비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만드는 제품 본인이 잘 알잖아요. 아, 내가 이 제품에는 요만큼 넣었을 때 입맛이 다 괜찮구나. 또 이 제품은 더 넣어도 생각이 없겠구나. 그걸 본인들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하다 보면은 나오니까 이거를 모든 제품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걸리는 많이 안 넣어요. 왜냐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한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막걸리 특유의 그. 네. 이게 막걸리는 적당선을 이제 막걸리 맛을 이제 살릴 수 있을 만큼만 넣는 거고 또 밤 청주는 비율을 또 높이고 또 밤 소주는 비율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에 맞는 그 제품에 맞게끔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각 제품에 이제 차별성을 넣고 거기에 비율을 만드는 거지 모든 제품은 50% 모든 제품은 40%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밤막걸리를 출시하고 얼마 안 돼 다른 곳에서도 밤막걸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신 있게 내놓은 밤막걸리였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경쟁 제품들로 인해 이러다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러다 고안해낸 것이 우리 술만의 차별성을 만들자였습니다. 같은 밤술이라도 밤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착안한 뒤
바로 실행에 옮긴 임헌창 씨. 이러한 방법으로 밤소주 개발에도 성공했는데요. 밤소주는 밤막걸리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고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밤과 쌀을 20일에서 30일 정도 발효시키면 밤약주가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밤약주를 증류기에 거른 뒤 숙성시키면 비로소 밤소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인지 밤소주는 밤막걸리처럼 매일 생산해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적은 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잘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나온 이 결실들이 전국, 아니 세계 1위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 식품 산업 수출부터 일자리 현황과 정책을 두루 볼 수 있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박람회입니다. 가공식품부터 주류까지 16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공주 알밤 막걸리도 함께 자리하고 있네요. 소화도 잘 되겠어요. 맛있다. 대부분 지금 뭐 술 시장이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현재가. 저희가 이제 이게 지역 특산물로 술을 만드는 게 지역에서 나오는 밤, 오디, 쌀로 만드는 게 이제 최고급 술 증류주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거는 대만을 현재 수출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반 막걸리보다는 월등히 기네요, 그죠? 한 달. 유통기한이 한 달이네요. 저희가 요거는 살균 처리했기 때문에 1년 가요. 1년 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년. 근데 우리 쪽은 뭐 실질적으로 전통주가 굉장히 약해요. 저희 조직은 근데 뭐 꽤 이름 있는 식당 주인분들,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모여가지고 소주 같은 게 굉장히 저가잖아요. 시석식 소주. 앞으로는 증류주의 이제 시대가 와요. 최근 임헌창 씨는 밤술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큰 경사를 맞았습니다. 좋은 술을 만들면 알아주는 고객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도 조금은 작용했겠지만 비단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은 아니겠죠. 헌창 씨는 그동안 박람회란 박람회는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우리 밤술을 알려보자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말이죠. 비싼 돈 들여가며 어렵게 박람회에 내 자리 하나 마련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땐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찾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지역에서 만든 물건이 인지도도 떨어지고 또 대기업들은 그 모든 게 뭐 마케팅이라든가 선전이라든가 이런 게 뭐 다 잘 돼 있지만 저희 같은 영세업체들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고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데 와서 시음이라든가 또 그 서울에 대기업 그 물 유통회사들이 본사가 다 서울에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홍보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눈에 띄고 또 상담해도 되고 수출 성사가 거의 많이 되죠. 그리고 대기업의 아픔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이곳에 찾아온 많은 업체들도 언젠가는 내 제품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헌창 씨처럼 수출의 첫 단추는 꿰었지만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테죠.
내고장의 특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께 선보이는 사람들. 내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이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뭐 잼도 만들어 먹고 뭐도 만들어 먹고 뭐 밥묵도 해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로 경쟁하기는 밤양이 너무 많고 어떤 이제 식품 개발이 돼가지고 좀 이게 어떤 활성화가 돼야 밤농가도 살 텐데 뭐 우리야 뭐 생산하는 것뿐이지 그런 쪽에는 무슨 지식이 없잖아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걸로 좀 우리 사람이 먹으면 좋다는 뭐가 나와야 이게 밤 소비가 잘 돼서 농가들도 좀 소득원이 좀 좋아질 텐데. 공주에서 밤 생산하는 곳만 약 2천여 농가. 공주의 알밤 생산량은 1년에 약 6만 톤 정도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합니다. 밤을 재배하는 곳이 아무리 많더라도 새롭게 가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밤 식빵도 해보고 뭐 아니면 호박빵에다가 밤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되게 아니면 밤 도넛도 만들어보고 제가 정할 때 그건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괜찮네 왜냐면은 지역 행사 때마다 저희가 또 몇 번씩 계속 참여를 했어요. 해마다. 그때 그 밤 알밤 과자 완제품 말고도 즉석에서 뭐 알밤 도넛도 해서 막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정말 괜찮다 막 아니면은 여기에도 밤이 들어가요. 이거 공주국 밤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자부심도 생기고. 공주 밤으로 만든 제품이 별로 없었던 시절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배달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제 혼자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도매나 이런 식으로 도매만 하고 협동조합은 이제 매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주면 이제 그게 매장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밤빵의 인기가 날로 많아지면서 협동조합이 생겨나게 된 거죠.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을 한다 보면은 서로가 그러니까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뭐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기댈 수 있고 힘든 자기들이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메꿔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 좋죠. 근데 이제 단점이란 부분은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 관심을 갖든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만약에 나 수익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 때문에 꼭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서로가 그 힘이 되고 그다음에 공주의 밤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정선 씨. 이 식당은 손맛뿐 아니라 소문난 것이 한 가지 더 있답니다. 바로 구성진 노래 솜씨인데요.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재담소리 이수자랍니다. 절시고 지화자줬네 만포첨사 장대장 거드럭거리고 나가신다. 혼자 잘 놀아요.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재담 소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숙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뒤늦게 배운 민요로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는 그녀. 민요를 통해 유쾌하고 신명나게 사는 시골 아줌마 최정선 씨를 만나봅니다. 벼가 무르익어가는 시골의 들녘, 서산시 팔복면입니다. 마을에서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주인공의 식당입니다. 아직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 정선 씨가 못다한 청소를 하느라 분주한데요. 어제까지 공연 갔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 조금 늦잠 잤어요. 식당은 큰데 남편이랑 두 분만 일하시나 봐요. 네. 아, 제가 손이 빨라요. 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저 혼자 해도 부담 없어요. 식당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벽에 걸린 30여 개의 상장과 자격증인데요. 7년 전 뒤늦게 대학 공부를 시작해 우연히 배우게 됐다는 민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재능을 발견하게 됐다는군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이버 사회복지과 대학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학위증을 땄는데 복지과를 민요가 좋아서 복지과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요양원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국악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보니까 다 국악이에요. 전부 다 이제 그 웃음치료사, 뭐 가수 자격증 이런 것도 다 땄는데 저의 이 몸 안에 있는 거는 민요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민요가 저한테 맞아요. 이후 식당 일을 하면서도 서산과 경기도 안성을 오가며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선 씨. 모두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바쁠 때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평상시에는 없어요.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신랑이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다녔어요. 그 대신에 결석은 한 번도 안 하고 저는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가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그 배우는 욕심이 제가 커요. 공부하는 욕심. 정선 씨가 청소를 하는 동안 남편 안덕환 씨는 식당 근처 산에 오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과 중 하나인데요. 흑염소를 방목해 키우고 있어서 수시로 올라가 염소를 돌본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염소를 부르자 신기하게도 졸졸 따라오는데요. 아니, 염소가 강아지처럼 말을 들어요. 오라면 오지건. 흑염소도 주인을 알아본다네요. 애지중지 돌보는 걸 아나봅니다. 저리 와, 저리. 사람 뭐 더 나서 이게. 하루에 한 2번씩 올라오지, 아침 저녁으로. 아, 울타리도 없는데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산에 갔다 다 와요, 자기들이 다. 안덕환 씨는 7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가락시장에서 채소 도매업을 했었는데요. 아내와 식당을 하게 되면서 고향 마을 옆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동물을 키우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시골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알밤을 줍는 덕환 씨. 장난스레 염소 먹이로 던져주네요. 아니, 근데 밤도 염소가 먹나 봐요? 아, 먹기도 하겠지 뭐. 자기가 새끼 낳고 다 자기가 다 하지.
산에 올라 맑은 공기도 마시고 염소 가족을 보는 재미에 매일 산을 찾게 된다는 덕환 씨입니다. 아주머니는 노래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면 우리 바깥 아저씨는 산에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구나. 그렇지. 난 산에 오면 좋지. 아이 시원하니 좋잖아. 예? 마음이 좀 후련해요. 예, 산에 오면 좋잖아. 시원하니. 응? 공기도 좋고. 자연 그대로 있으니까 좋지 뭐. 오늘도 자연을 벗삼아 염소와 함께 산을 누빕니다. 그날 오후 한가한 식당. 보낼 때 부부가 나란히 앉아 뭔가에 열심이죠. 박형우? 웅과 훈과? 박형우. 오.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보낼 참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정선 씨인데 남편은 그런 아내가 영 못마땅한가 봅니다. 귀하라고 써야 되나? 좀 귀하 써야? 아니 나중에 그냥 주소만 보내. 시골에 이제 다 노인 양반들 있고 그러니까 다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 내 말은. 왜? 그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실까? 부담스럽고 이렇게 청첩은 뭐 누구나 다 막 보낼 필요 없다는 얘기 나는. 또 내가 앞으로 왕래 할 사람들만 보내야지 다 해우적으로 보내면 뭐 할 거냐고. 응? 다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야 나는. 응? 그 사람은 자꾸 막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왕래 할 사람만 보내라는 얘기야. 내가. 서로 그런 때 얼굴 보지 언제 얼굴 봐. 남편이 간 곳은 찾아간 곳은 그냥 신뢰가 돼도 연락을 하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오면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골은 그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내고 싶어요. 이남 이녀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정선 씨. 뒤늦게 국악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애들한테도 저는 진짜 열정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들이 다 컸어요. 이제 큰아들도 이번에 장가 가고 이제 큰딸도 시집 가고 이제 지금 우리 둘째 딸은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우리 막내는 이제 군대가 있거든요. 대학 다니다가 걔 나올 때까지 또 열심히 버는 일.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면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밖에 걱정이 없는데 애들이 다 잘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별로 신경 안 쓰게 해요. 그냥 지네들이 갈 길 잘 알아서 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여기 삼성전자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 되게 유능하신 분이시네. 얘기하러 왔어요. 그래서 고향 향토 음식 좀 먹고 가라고. 미국은 오리백숙, 삼계탕 같은 보양 음식이 식당의 주 메뉴. 한 번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꼭 다시 찾게 된다네요. 주인 아주머니랑 얘기 나누는 걸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나누셔요. 아이 오랫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잘 알고 또 와서 우리가 이제 뭐 국악을 부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들하고 행사 있으면은 와서 초청해서 또 참 국악 이야기도 참 한마당도 듣고 이렇게 지내니까 우리 참 서스럼 없이 지내는 거예요. 서스럼 없이. 오늘은 친구처럼 지내는 이웃들이 식당에 왔습니다.
평소 활달하고 사교성 많은 성격 덕에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정선 씨의 식당. 일이든 국악 공부든 매사에 열의가 넘치는 정선 씨 모습에 이웃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매사에 그렇게 다 열심히 잘해요. 그 전에 농사도 졌었거든요. 근데 그 농사 지면서도 그 힘든 일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생활력도 강하고. 진짜로 바빠요. 언제는 밤에도 나가서 막 활동도 하고, 언제는 또 뭐 아침에 일찍 또 나가서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어느 되면 또 공연도 가셔야 되고, 여기 또 손님 몰리면 또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진짜 생활을 하십니다. 저기 잠깐요. 잠깐 발표, 공개 발표. 저 죄송하지만 10월 8일에 우리 큰아들 결혼해요. 좀 주세라. 바쁘셔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저 한복 입은 것도 건강을 예! 감사합니다. 아들 결혼 발표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저녁입니다. 다음 날 정선 씨네 집 인근 초등학교가 한바탕 축제 분위기인데요. 팔복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나는 체육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달리기 1등 양길리. 정선 씨는 어디 있나 했더니 학교 정문에서 교통지도 중이네요. 복장이 아주 멋진데요. 아침에 우리 8시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오, 근데 이 네. 제복이 좀 어울리셔요. 이게 무슨 복장이에요? 이거 자율방범대. 네, 여기 팔복면 여성 자율방범대 제복이에요. 안녕하세요. 여성 자율방범대에서 대장을 맡고 있는 정선 씨. 늘 마을 일에 앞장섭니다. 지금 가서 이따가 안 오세요? 네? 이따가는 안 오셔? 이따 2시에 노래해요. 2시에 오셔. 안녕하세요. 네. 주민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느라 바쁘시죠. 안녕. 언제 왔어? 그래. 동네 분들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다 식구예요. 팔복면 하면 전부 다 저기 부락별로 다 있는데 다 식구들이에요. 거의 다 아시는 분들. 또 준비해야 되고 시간 걸리니까 저 갈게요. 네. 장갑도 벗어주고. 장갑? 나 틀리지 말고 잘 불러요. 네, 알겠습니다. 빰빰 수고하세요. 발걸음이 급해진 정선 씨. 차 트렁크에서 한복을 꺼내는데요. 바빠가지고서 그냥. 체육대회에서 민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 노래자랑 시작하면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민요 불러러 이제 가서 또 차 속에서 속눈썹 좀 바르고 준비 좀 하고 한복 입고 이제 해야 돼요. 너무 늦었어. 밑에 사람. 밑에서. 왜 이제 오냐고. 시간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한복 자태가 아주 고우시네요. 친한 동료와 함께 서는 공연이라 긴장도 덜합니다. 사진 요청에 포즈도 척척인데요. 어딜 가나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기 스타입니다. 뭐야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아이고 청소. 박수로 모십니다. 드디어 시작된 민요 공연. 구성진 가락에 마을 어르신들 주머니가 절로 열리고 어깨춤이 들썩입니다. 흥겨운 민요 공연에 체육대회 분위기도 더욱 무르익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은 괜찮았어요? 공연 항상 나오면 만족은 못 느껴요. 어디가 조금 삑사리가 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공연 할 때는 최선을 다해도 아까도 저기 앞에 가사 막 머뭇거려가지고 카메라가 직접 다니까. 공연을 마치고 식당으로 불이 나게 달려온 정선 씨.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탓에 남편 눈치를 살피는데요. 엄청 많아요. 꽉 찼어요. 이거 자기 주려고 또 가져왔지. 많이 먹어? 나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저쪽 가야 돼. 충남예술제. 그리고 그 김영우 그 회장님하고 문성기 그 사장님이 5만 원씩 줬다. 알았고 기름 났지? 돈 돈탕이다. 나중에 오시면 또 술 한 잔 드려야지. 아휴, 밥은 먹었어? 주야 먹지. 밥 줘? 안 먹어. 왜? 이따 먹으려고. 나 충남예술대 또 가야 돼. 가. 가지 말라고 나. 나서 그러고 그거라고. 식당을 때리기야 나서지. 때려치던가. 그럼 뭐 먹고 살아? 노래도 먹고 살지. 노래 갖고 밥 먹고 사나? 좋아서 해야지. 근데 나는 집에 있으면 아파. 계속 있으면 노래해야 저기 안 아프지. 킹가 좋고 그래요. 기분이 좋으신 거죠 지금 공연 갔다 와서? 예, 저는 공연 갔다 오면 마음이 후련해요. 후련한데 집에만 계속 있으면 아파요. 그리고 더 게을러요. 만약에 공연이 딱 잡혀 있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더 부지런해요. 미리 다 준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근데 집에 막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있으면 아파. 그래서 이제 게으르고 계속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활력이 별로 없어요. 뭐 자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해야지 뭐 어떻게 이건. 응? 그렇다고 내가 뭐 하지 말라고 해서 뭐 하지 않겠어. 그걸 응?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도 아니고. 응? 그걸 내가 자꾸 말하면은 자꾸 싸움이 되잖아. 가장 불화가 오잖아. 그렇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다음 날 정선 씨가 향한 곳은 태안향교. 오늘 이곳에서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인들을 기리는 큰 제례가 거행되는데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정선 씨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이 행사에 정선 씨를 초청한 사람은 시조 선생님인 황옥순 씨입니다. 함께 시조 공연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선 씨는 민요뿐 아니라 시조, 재담 소리도 꾸준히 배웠답니다. 민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조를 또 배우시게 되셨어요. 민요도 좋지만 우연치 않게 선생님을 뵀는데요. 선생님이 저 목소리 좋다고 한번 배워보지 않을까 해서 배웠는데 제가 잘 따라간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하나도 빼지 않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네요. 음성 시조를 참 잘 따라서 했어요. 근데 그 가르친 지 한 2달 만에 을부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둘이가 노력해서 그래서 아주 그 타고난 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정으로 봐서는 타고난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볼 때. 소리 자체가 타고난 거는 첫째는 음이 맑아야 돼요. 맑고 음성이 뭐 철성 음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아침 이슬처럼 깨끗하고 그 맑은 음성을 가졌고 소리의 어떤 높낮이를 참 요리를 잘하는 그런 음성을 타고났어요. 시조 선생님도 극찬한 정선 씨의 소리.
민요보다 뒤늦게 시작한 분야지만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소리를 하고 있노라면 잡념도 사라지고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정선 씨. 소리 특유의 흥과 구수함이 우리 가락만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데 정선 씨가 소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산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공연을 마치고 부부가 사이좋게 외출을 나왔는데요. 모자 산 것도 잊어버리고 모자도. 저고리 수선을 맡길 겸 단골 한복집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동전 바꾸려고. 근데 이게 뭐지? 이게 화장품인가 뭔가. 에? 녹슬은 것 같아. 그럼 옷걸이에서 그랬나? 응. 아, 녹슬은 것 같아. 하도 안 입어서 몰랐죠. 이거 저기 좀 닦으려고 그랬더니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입었지. 이뻤겠다. 저번에 공연한 거 평가 어때요? 다 좋았어. 세상이 이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그냥 최고. 근데 말로만 그런다는. 아니야, 다 그랬어. 10사람이 10사람 다.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싶어. 공연 다닐 일이 많아서 한복을 자주 맞춘다는 정선 씨. 공연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색과 디자인도 특별히 신경 쓴다네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입고 나오는지 아주 진짜 너무 이쁘게 입고 나요. 그런 데가 너무 고마워요. 아, 패치를 참 잘하는구나. 내가 해줬어도 패치를 잘했는데 잘 입고 나요. 그리고 너무 잘 맞아. 이뻐. 뭐야 이건? 이건 또 뭐야? 어머, 그 사이 남편 덕환 씨가 먹을거리를 사왔습니다. 지금 딱 제철 맞은 대하와 병어회인데요. 싱싱해야 맛볼 수 있다는 생대하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레 한복집에 모여 수다도 떨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습니다. 정선 씨에겐 친정집 같이 편한 곳입니다. 우리 저기 민요 선생님들이랑 우리의 아지트 항상 여기에서 만나요. 딱 공연 끝나면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여기에 모이게 되고, 또 저도 친정집처럼 이렇게 서산 시내 나오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와서 커피를 먹어요, 여기에서. 사장님 가서 종이컵 사와. 좀 먹게. 그런 거 없어? 응. 아이고 내 살림 편이 없디야. 가서 사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심부름을 가는 덕환 씨.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밖에서는 소문난 애처가랍니다. 아니요, 심부름 시키려고 그래. 부인한테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뚱뚱하다면서 각시만 이뻐하잖아요. 선생님이 맨날 각시 바보라고 그래. 각시바보. 마누라 바보. 마누라 바보예요. 또 말은 투명스럽게 해도 관심은 있는 사람. 아이고 다 밀어주죠. 말 저렇게 뭐 자상해. 투명스럽게 해도 저는 그거 타지도 않아요. 저한테 잘 하는데 뭘. 나는 소원이 젊은 애들 이쁜 애들하고 난 손 잘 먹는 게 최고야. 나까지는 그냥 저냥 아니 거울 내려갈까? 한 살만 더 먹어도 험해라고. 아니야. 그거 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더없이 즐겁다는 부부입니다. 그날 저녁. 서산문화원에서 민요 연습이 한창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앞두고 일주일에 3번 이곳에서 국악 무대를 준비 중인데요. 한국 무용과 타악 그리고 민요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총 25명이 무대에 오르는 큰 규모의 공연이라는데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식당 일하고 공연하느라 피곤해서 저녁 연습은 빠질만도 한데 열정이 대단하죠.
올해도 손님 있었어요. 근데 인사하고 상도 안 치고 그냥 왔어요. 가서 이제 또 상 걷고 다 설거지하면 또 너무 늦어요. 정선 씨는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 일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 와서 늦게 와도 늦게라도 끝내고 와서 20분이라도 하고 가니까 그나마 안 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안 오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발전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오히려 쉬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정선 씨입니다. 비가 내리는 다음 날 아침. 빗속을 뚫고 집을 나선 정선 씨. 늘 공연 다니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차 안입니다. 저는 차를 딱 타면 차 안이 저의 최고 편안한 생활하는 곳. 노래하는 그 연습 공간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 공간입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오로지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뭐 그걸로 돈 벌고 큰 뭐 인물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노래하는 자체가 좋아요. 그냥 무대에서도 행복하고 남들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그래서 참 행복해요. 차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홍성에 있는 한 대학교. 이곳에서 국악 가요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유, 늦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와요. 일단 교수님 이거부터 드시고. 아유, 웬 걸 사오셨어요? 뜨뜻하게 쌍화차. 빵빵한 거 좀 많이 넣어주세요. 아, 예, 예. 아, 당연히 이렇게 그날 와서 보니까 실제 그 악기가 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좀 제가 보고 느꼈어요. 이 노래도 막 질렀으면 막 제 맘대로 소리 높여서 하는데 이 곡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뭐 소리도 그렇게 아직은 편곡 작업 중인 노래. 정선 씨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걱정보다는 의욕이 앞섭니다. 목이 좀 편안하죠. 그렇게 하면은 진짜 큰 가수가 되는데 그거 할 줄은 모르고. 근데 이 노래는 진짜 어려워요. 막 어떻게 이렇게. 네, 지금 현재는 이건 아직 뼈대만 있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야지. 악기도 넣고 코러스 넣고 하니까 좀 더 빵빵하게 만들어 봐야죠. 저는 그냥 큰 음악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야 힘도 나고 자신 있게 더 소리가 더 나오더라고요. 또 우연치 않게 저기 민요풍으로 내 곡을 한번 내봐라 하니까 또 우리 신랑이,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신랑이 자네 곡 있는 것도 낫지 그러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연치 않게 곡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일단 뭐 구강 구조나 아니면 또 이 노래하시는 성대, 뭐 목소리나 이런 것이 충분히 그래도 갖춰져 있는 목소리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민요나 소리 쪽은 느리다 보니까 그쪽이 아직 타성에 조금 젖어 있어서 이제 그런 면은 있지만 조금만 패턴을 좀 빠르게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피나는 연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도 흥흥 저래도 흥흥 인생살이 세상살이 재미나게 살자. 민요 창법에 익숙하다 보니 대중가요 느낌의 곡을 완벽히 소화하기까지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정선 씨는 음악적인 감각이 좋아서 날이 갈수록 실력도 늘고 있답니다. 좋아요. 식당 일을 이제 겸업하시면서 이제 노래를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전에 소리와 민요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약간 패턴이 다른 조금 빠른 그런 이제 대중음악적인 이제 민요는 민요지만 대중음악적인 그런 민요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시고 조금 이제 따라오시려면 많은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에헤라디어 꿈 같은 세월. 조금 느려요. 조금 더. 고음도 자신 있는 정선 씨인데 아직 노래가 벅차긴 한가 봅니다. 그 부분을 약간 좀 토해내듯이 이렇게 에헤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에헤라디어 꿈 같은 세월 이렇게 에헤라디어 꿈 같은 세월. 좀 빠른 패턴으로. 에헤라디어 꿈 같은 세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주 멋진 민요 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목소리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이번엔 녹음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막상 마이크 앞에 서니 긴장된 표정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연습도 실전처럼 잘 부를 수 있겠죠? 노래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요. 마음을 비우고 신나게 살자. 노래 연습은 게을리하지 않는 정선 씨. 본인의 이름을 내건 곡이라 각오도 남다릅니다. 연습을 무지하게 해서 좀 연습에 잘 성공을 시켜야 교수님이 만들어 주시지. 뭐 노래도 안 되는데 뭐 이 곡을 음반 녹음을 하세요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뭐 곡을 만들어 주신 그 선생님이나 저 편곡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어쨌든 당신들의 얼굴이시잖아요. 이게 이름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저도 잘해서 누 끼치지 않게 잘해야죠. 집에 돌아온 오후. 정선 씨가 거울 앞에서 한껏 단장 중입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한데요. 오늘은 평소 잘 하지 않던 큰 액세서리로 멋을 냅니다. 무슨 약속이라도 있나 본데요. 옷을 보니까요.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 시골 아줌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요? 네. 아니에요. 항상 입는 옷이에요. 나름 막 좀 좋은 옷을 입고 싶고 구입하고 싶은데 시골에서 또 맞게 또 신랑한테 눈에 안 나게 그냥 뭐 명품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날 저녁 아산에 온 정선 씨. 온양 온천역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기념해 전통가요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곳 축제에 정선 씨도 어엿한 가수로 초청받았답니다. 나 지금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디서 갈아입는지도 모르고. 저만 안 입었어? 얼마나 이쁜 걸 입으시려고? 아니 한복. 나는 머리 못 만져서 한복 입어야 돼. 한복이 최고 좋아. 한복 입으실 거야? 네, 한복. 언니 얼른 빨리 어디로? 네. 이전까지 하시죠. 뭐 분위기 좋은데. 오늘은 정선 씨에게 곡을 준 선배 트로트 가수가 무대를 지켜볼 예정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언니도 맞지요. 3까지 다 있어. 긴장도 잠시. 언제 어디서나 늘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듭니다. 언니도 한번 입어봐요. 우리 정선 씨는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줘요. 정말 너무 밝아가지고 어떤 때는 어린애 같아가지고 보면은 마냥 그냥 이렇게 집으로 가게 왔다가도 우리 정선 씨하고 몇 마디 두고 받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저 민요 할 때는 언니들하고 해서 되게 편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곡을 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나름 또 못하면 어떻게 하지? 선생님한테 누가 끼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 네, 열심히 해야죠. 정선 씨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흥겨운 가락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최정선 씨. 관객들도 덩달아 흥이 납니다. 오늘 공연도 실수 없이 잘 마쳤습니다. 정선 씨는 유명해지고 최고가 되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을 뿐 매 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내가 뭐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거든요. 하루하루 놀지 않고 바쁘게 살다 보는데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는 길인가 보다 하고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할 뿐이에요.